예, 우리 한국 ESG학회 고문님으로서 기조 연설을 해주신 김재홍 우리 석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들 감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제1주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SG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교육에서 ESG는 이제는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도 같이 해야 되는, ESG는 전 국가적, 전 사회적, 그리고 전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옛날부터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컬이라고 하는데 글로벌이 locally. 그래서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행동은 지구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고모님께서 그 일회용 컵 가지고 붕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회용 컵이 어제 오후에 발표해 보면 심각한 문제를 벌써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즈로 연결됐습니다. 어제 발표 안 들으신 분은 일회용 컵 오늘 처음 듣지만 어제 벌써 일회용 컵의 심각성을 벌써 했기 때문에 지금 듣는 사람은 역시 학습을 안 하고 있다. 저기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이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방송도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우리 공공기관 발표에 신보균 전 행안부 차관님, ESG 평가원 원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맡게 된 주제는 이제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ESG를 어떻게 더 확장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요. 좀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ESG 학회장님이신 고문현 회장님이 그 글로벌하게 또는 로컬하게 다 골고루 세계적,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 이렇게 확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그 ESG가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현재 그 상태에 있고, 또 기업 위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아직도 중소기업까지 다 확산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만 지금 ESG가 도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김재홍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뿌리를 두고 87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브룬트란드 보고서 나온 이래로 이제 2004년에 이제 ESG라는 용어가 Who Cares Wins로 해서 글로벌 컴팩트 보고서에 이제 나왔는데, 그런 이게 이제 도입된 것이, 저희는 사실 알게 된 것은 21년도에 ESG 확산 원년으로 대통령이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열기를 좀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리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만큼 또 중요한 기관이었고, 또 공공기관들이 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 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업에만 맡긴 사항이냐. 아까 우리 김재웅 의원님께서 종이컵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회 구석구석에 ESG를 실천할 곳이 많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직 인식이 뿌리를 못 내렸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ESG 포럼 국가인재개발원에서 할 때 국제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벨기에 인사처 국장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 행사장에 왜 분리수거를 안 넣냐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서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서는 진짜 그게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구석구석에 보면 그런 맹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히 지역 차원에서 좀 열심히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ESG 실행을 사실은 기업한테만 맡기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게 기업이 기업만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고,
이 이제 원래 시작은 이제 2006년에 유엔 PRI 이 책임 있는 투자 원칙을 코피안한 유엔 사무총장이 제정을 하면서 이 지속 가능 발전 그 중에서도 이 ESG를 좀 간추려 가지고 이걸 기업한테 기업이 이제 많은 탄소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하니까 그런 그 기업 민간에 좀 확산하기 위해서 기업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금융투자기관장들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때 그 기준을 ESG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고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제정이 되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거죠. 또 공시를 기업에서 받도록 하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이 거버넌스 공공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제 이 톱다운 방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ESG를 학교 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뭐 그 교육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해내야 하는데 이게 기술도 지금 아직 미숙한 상태인데 이걸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또 중앙정부 또 글로벌 기관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거기에 시민들도 동참을 해줘야 또 소비도 해주고 그 어려운 그 약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이 들면 그런 그 ESG 제품도 좀 더 우선해서 구매해주고 할 때 이게 활용이 되는 것이지 기업에만 맡겨서는 될 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뭐 중앙정부는 지금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 지역 차원에서 이런 걸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주도에 또 목발을 딛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성중 부시장님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열성적이고 이렇게 그리고 또 경북 안동 먼 곳에서 또 심영재 경북도의 기조실장님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ESG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 희망이 보입니다. 이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예산, 기후 변화 대응 기금 이게 뭐 수십조죠. 이게 작년에도 12조 가까이, 금년에도 12조 가까이, 또 기후변화 대응기금 또 그거가 별도로 2.4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또 온실가스 감축 인제 예산을 처음으로 지금 저기 11조 8천억 예산안으로 보면 편성이 됐고 이런 그 노력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지방정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상황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협의체 만들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기재부가 중심을 해서 공시제를 아까 우리 김재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저 25년도에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 기준이 금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내기로 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ISSB를 중심으로 해서 공시제 만들고 표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한테 다 확산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은 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에 제가 이제 뭐 인천 뭐 충북에 또 거기 청주에도 탄소 중립 포럼 가서 강연도 하고 뭐 여러 지자체 또 경기도랄지 뭐 성동구랄지 이런 여러 군데 지자체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또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태 같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례도심이 16개 기관이 지금 지자체가 제정을 했던데 좀 더 이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ESG의 출발점이 이 톱다운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기업에도 버거운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의 개념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런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에서 또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중에도 벌써 뭐 이게 이 관세처럼 시행이 이제 시범 시행이 벌써 금년에 되고 저 실사 지침도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금년 5월이면 확정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이죠. CSRD도 지금 최종안 통과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런 것들이 다 ISSB의 그 공시 표준안도 지금
6월이면 완성된다고 하니까 이게 급격한 변화를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뭐 아직 기업의 이런 체질 변화 또는 행동 변화까지 전파되는 데는 좀 이게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행정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그 지역에서부터 좀 살펴봐야 기업이 피해받지 않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무역 의존도가 70% 이상 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기업의 애로가 지금 많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가 이제 통합돼 가지고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좀 과도기를 설정을 2, 3년을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제도와 투자 환경이 지금 제도가 막 먼저 이 EU에서부터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아직 구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그런 쏟아지는 우박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 공공기관들이 그걸 보호해주고 또 촉진해주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중앙 정부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암암리에 다 이런 법들이 개별적인 법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디스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2021년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1등급 ESG 1등급 국가로 돼 있어요. 막 열심히 한다고. 근데 이제 ESG라는 그 제도를 알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그런 흐름은 지금 우리나라도 타고는 있는데 종합적인 그런 ESG의 체계는 아직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출발은 좀 늦었습니다만 이게 2004년에 이제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21년에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한 상황에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늦지만 또 한번 한다고 하면 빠르게 또 앞서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Who Cares Wins라고 저기가 원래 제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ESG 가치를 배려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이 승리를 한다는 차원인데 지금 이제 배려 차원에서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배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기업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윈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거래가 끊기고 수출이 또 막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도. 그래서 절박하게 인식을 해야 이 문제가 보인다라고 생각되고요. 기업이 할 일들은 이렇게 딱 크게 보면 이제 4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기업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일부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런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업은 원래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주 이익 배당을 위해서 단기적인 가치 아까 임기제 임원을 말씀하시고 김 의원님께서 현실 문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기적인 문제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ESG는 근데 단기에 치우쳐서는 승산이 나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꾸준한 투자와 비용 부담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기술을 개발하고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기업에만 맡길 수 없는 거죠. 기업의 입장은 이렇게 단기적인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이게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주고 우리가 이 교육의 지금 세션입니다만 교육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시켜서 지금 이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전문 인력도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아까 일용급 말씀하셨듯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교육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환경 교육은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지속 가능 차원에서 그러나 ESG 차원에서 더 살펴서 들어가야 하고 수능 시험 문제도 이제 환경 문제는 들어가 있던데 ESG 문제도 이제 수능 시험에도 들어가야 하고 또 공무원 시험 문제 들어가야 하고 이게 요소에 다 이게 교육 차원에서 확산이 돼야지 공무원 교육 과정에도 그냥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에서 대학원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해서 이게 이제 사회에 확산되도록 해야 하고
ES를 잘하면 승진하고 보상받게 이렇게 나가야 ESG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꼭 그 기업을 도와주는 것만 해서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ESG를 실행해야 할 주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하거든요. 지속가능 발전에 거기에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중에 ESG는 그 중에 뽑아진 거예요. 거기에 뽑아진 것에 그걸 제대로 실천을 하고 ESG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ESG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출 규모나 이 활동이 다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청사의 그런 에너지 효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 기모님 말씀하신 조달 문제랄지 조달의 기준, 또 정부 보조의 사업할 때 정부 보조의 사업 기준 이런 것들 ESG 관점에서 그것을 기준을 만들면 모든 사회가 또 거기에 연결이 돼서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고 이 보고서를 기업만 보고서 낼 게 아니죠. 지속가능 그 발전 보고서는 지자체도 낼 수 있거든요. 이걸 ESG 경영 보고서를 낼 수 있죠. 지자체도 공공기관도 지금 이미 경영 평가에 들어가서 내도록 돼 있고 지금 이제 지방 공기업은 아직은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전략체계 수립 정도인데 그 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합동평가랄지 행정평가 그런 할 때도 이제 이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돼서 지자체가 이제 움직여줘야 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다 이게 지금 다 법률이 있습니다. 아직 종합적인 법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ESG 학회하고 글로벌 ESG 협회랑 해서 그 ESG 관련 법을 기본법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우리 고문현 회장님께서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지원 역할과 협력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갭을 메꿔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보조금의 기준도 있고 아까 납품 조달 과정에서 심사평가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요소요소에 반영시킬 게 많습니다. 또 이게 이제 지역의 ESG라는 것은 하나의 혁신적인 거거든요. 새로운 것이거든요. 새로운 기술 또 기술을 필요로 해요. 기술이라는 게 녹색 기술도 있지만 데이터 관리, 아까 ICT에서 데이터, ESG 모든 데이터를 또 이게 서류가 작업이 많으면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고 기피하거든요. 이걸 시스템으로 조기에 이제 도입을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면 또 손쉽게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기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지금 여기 지역 내에 보면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뭔가 이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옆에 나가면 수평적으로는 이게 협력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역 차원에서 혁신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구축을 하면 이게 그 기술 전수, 교육,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또 새로운 그 정보의 그 습득과 공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이런 특히 ESG라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법이야말로 지역 혁신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지역에 보면 뭐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등등등 이게 많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서로 이 협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 보면 그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그 지역 차원에서 이것만 잘 해서 ESG 차원에 초점을 두고 협력을 한번 하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게 또 주민들, 시민들도 더 인식 제고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육과 학습이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좀 약간 그 피동적인 학습이라는 능동적인 측면이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유 학습 체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ESG 학회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큰 행사 학회에서 5일간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드물 것 같은데 이런 여기에 제주 도민들도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볼 수 있고 전국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런 체험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촉진이 되는데 그것을 꼭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지역 혁신 체계를 활용해서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공유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ESG 관련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아래야 또 지방 정부에 하는 일이 다 연결이 되니까 보면은 이제 아까 미디어 말씀하시는데 미디어가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ESG에 대한 뭐 사례도 보여주고 개념 교육도 해주고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산업적인 차원에서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부처별로 또 환경운이 뭐 원래 이제 이 파트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ESG에 관련된 국정과제는 뭐 8개나 지금 저렇게 들어있는데 법적으로도 보면 탄소 중립 뭐 이제 이쪽 파트고 S 파트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그다음에 G도 이제 지수가등 기준위원회 KSSB 우리나라에도 IASSB에 대응하는 그 위원회 설립해서 공시에도 정비하고 있어요. 금년에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5년도부터는 이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30년까지 할 거고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발표가 돼서 정보 인력 양성 체계, 뭐 특성화 대학원이랄지 ESG, 또 민간업도 ESG 협의도 설치한다고 해서 첫 회의에 저도 저기 참석했습니다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중앙정부는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방 정부는 아직 이게 과연 있느냐, 아직은 지금 제대로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데이비드 이스턴의 그 정치 체제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ESG를 위해서 이 마스터 플랜부터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마스터 플랜에서 집행을 하고 점검 평가를 해야겠죠. 그것이 없는 ESG라는 것은 그냥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보 제공하고 경영기법이랄지 전략체계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좀 도와주고 또 정보 공시 이런 걸 컨설팅 해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ESG 경영상을 진단하고 모니터하고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하고 주장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보니까 경기도를 제가 거기 또 실무 자문위원을 해서 갔다 오니까 경기도가 벌써 이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그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조직 관점에서도 이게 이제 팀이 있어야겠죠. 이게 큰 일인데 모든 부서의 그 일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그럼 모든 부서의 일들을 취합하고 조정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벌써 ESG 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조직 구상은 또 ESG 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경제과학진흥원에 이제 만들던데 그런까지 해서 이제 이게 해야 하고 또 거기만 하면 안 되고 모든 실행 부서들 간에 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모든 실행 부서의 것이 데이터가 모이고 또 그게 관리가 될 수 있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ESG를 하는 그 리더의 그 도지사랄지 우리 부지사님처럼 행정부지사, 기획조실장 이런 분들이 이런 ESG의 역량을 이제 아까 보니까 관악구청 어제 관악구청장님이 배우러 다니신대요. 이 ESG 과정을 이게 돈 내고 막 다니시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또 이게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이끌어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또 키워야 하고 그래서 ESG 프로그램을 이제 전문 과정을 제가 뭐 과기대도 좀 만들기로 했고 지금 그런 것들에 이제 거기에도 보내고 그래서 전문 인력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어제 뭐 누가 얘기하니까 중소기업에서 그 팀장들을 전원 다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중소기업의 대표가 ESG 꼭 배워야 한다고 해서 다 교육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ESG 정책이 또 시민들이 또 이게 다 느껴야 하니까 또 청년들이 어린이들이까지 우리 여기 이가은 단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저기 유치원 단계에서 저기 그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 ESG 관련해서 EBS 미디어랑 하려는데 아직 론칭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린이 단계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니까요. 이 어린이들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교육과 학습 관점에서 그래서 유치원부터 해서 촘촘히 그 과정들을 챙겨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 네트워크 아까 혁신 체계처럼 이렇게 그 긴밀하게 해서
어떤 점이 리스크가 있고 어떤 점이 또 이게 우리가 치고 나가면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기술 개발도 어떻게 하고 전문 인력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고 이제 부산도 갔다 왔는데 부산의 경총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더 이제 그 확산해서 지자체가 더 중심이 돼서 더 키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업무 개선 이게 이제 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PDC의 관점에서 계획을 한 것이 실행되고 평가가 되고 그러면서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제 이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는 역할들을 이 촘촘히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게 ESG 문제가 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아마 제일 처음에 봉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책의 의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벌써 이제 구체적인 이런 이 아이템들이 다 ESG 속에 다 녹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벌써 이제 EU나 글로벌 규범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이 우리나라 법처럼 지금 그 기업한테 이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기간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런 글로벌 규범으로서 계속 지금 이게 확대 발전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좀 뒤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무역 의존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게 복잡한 기술을 또 많이 안고 있고 제도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다루줘야지 누가 다루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선례가 또 다른 나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일본의 또 기타 규슈 대학교 신동희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일본의 이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만 그런 것들 벌써 이제 일본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자체들의 그런 ESG들이 또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경쟁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동력을 좀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ESG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이 문제 해결책 중앙정부도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표준안이 공식 표준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그 형태로 중앙정부부터 해서 지방정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 여기에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만일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걸 뒷짐지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 했고 그래서 지금 고충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ESG의 정책 의제로 설정을 해서 어떤 점에서 또 ESG를 좀 주동력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런 지원 체계랄지 전략 체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 컨설팅도 하고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 이런 것도 발굴 육성하고 또 리스크 대비하고 산학위원이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수사례 학습도 하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 그래서 ESG 경영 지원 체계부터 일단은 만들어 나가면 어떠냐. 책임관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ESG라는 걸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는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관이 있어서 그 간부가 고위 간부가 어떤 데는 보니까 지자체 장이 직접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탄소 중립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위원장으로서 도지사 아젠다로 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 그 탄소 중립만 할 게 아니라 ESG 차원에서 보면 더 크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그 조례 제정이랄지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가 ESG를 이런 실천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애로인지를 들어봐야죠. 상담하고 또 이게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예산이 투입돼서 기업의 ESG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죠. 모니터링 평가를 해서 이건 국가 단위에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하자고 제가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가 단위의 그런 그 모니터링과 평가도 갖춰 나가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스크 대비하고 기회 포착하고 우사례 발굴하고 이 포상 이 상도 많이 주는데 ESG 상은 아직
그렇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있는 몸납고 있는 데서는 시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이제 ESG 학교 차원에서도 좀 이제 이 시상을 하고자 하면 많은 지역에서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ES 정책 마스터 플랜,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요소에 어떠한 지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지표도 만들고 ESG 동향 정보도 공유하고 공급망 실사, 지금 이제 발등에 떨어진 것들이 공급망 실사가 가장 지금 핫 이슈라고 해요. 금년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걸 좀 도와줘야 하고, 또 이게 ESG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이 기술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제도도 필요한데 아직 그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여기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이제 강원도에 기업 호민관이 우리 학교에 계세요. 참석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강원도가 수소 규제 특구거든요. 근데 수소 규제 특구인데 규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준 것도 있고 하는데 일단 불안하니까 또 이게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규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그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제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수소의 폭발 위험부터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폭발할 단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도 있는데 그런 규제가 너무 세다 보면 이게 발전을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신재생에너지, 우리 김성중 부지사님이 여기 신재생에너지 제주도가 남어든다고 하는데 남어들면 팔 수 있어야 하는데 못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 한 잔이 안 사주면 못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풀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하는데 아직 못 푼 것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런 관행이나 이 제도 요소들을 일단 그것부터 발굴해서 찾아내서 그걸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ESG 학회가 할 겁니다. 우리 고문회장님이 거기에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자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ESG의 산학연 클러스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야 이 아이디어가 모이고 또 그게 추진 동력을 가지는 거니까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해야 한다. 이게 특정 지역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ESG 행정 그 이제 자치단체에서 한다, 공공기관에서 한다. 결국 ESG 행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의 그런 지표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저기 박종철 원장님 계십니다만 이 지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좀 저쪽에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도 좀 제안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ES 정책 체계 기반 구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버넌스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 전담 조직, 평가 모니터링이라든지 교육 전문가 육성 이런 것들이 요소별로 행정의 평가 체계로 들어가면 더 이제 ES 행정이 더 공고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요소 세부 지표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 토론토시가 이제 여기는 자체적인 ESG, 그 행정 내부에서 ESG를 하고 있는 그 사례가 보고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부 청사관리본부, 행정안전부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청사관리본부도 이제 이런 ESG 관점에서 모든 요소가 다 거기도 이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건물 에너지 효율 문제, 그다음에 S 거기에 많은 직종의 종사자들이 있어요. 수천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인권과 안전 문제 또는 청사 보안 문제에서 많이 있고 거버넌스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투명하게 또는 이 공사 계약 같은 과정에서의 그 투명성, 청렴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에서도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여기는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업에 대해서 여기도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 또 규제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각각 ESG 관점에서 보면 요소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ESG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글로벌 사회에 부합되는 우리 지방 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 그다음에 예산 또는 조달이랄지 이런 사업 이런 것들에 다 이렇게 일관성, 맥락성을 가지고 지역 차원에서 실천할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 평가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단체장의 의지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도 우리 이 학회장님이랑 해서 이제 지방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또 당의 대표들이 당에서부터 이런 토론 또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ESG에 관련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하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확산을 하고자 하는데 그 리더들이 의지를 가져야 하거든요. 리더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 여건 보고 가속하게 시키고 집행을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보면 뭐 해야 할 것들이 이 빌 게이츠가 사실은 기업가인데도 이 정부 정책 그 제도 다루시는 분처럼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만 하신 거지만 이 할 일들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뭐 결국은 이제 그 기술 개발 도와줘야 하니까요. 플라스틱이 제일 그 지자체에서 사실은 플라스틱 처리는 지자체 책임이거든요. 중앙정부 책임이 아니라 분권을 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기술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열분해를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의 타이어, 비닐 또는 우리 지금 물병 이런 것들을 한 100도 전후에서 가열하고 촉매제를 넣어가지고 하니까 분해가 돼요. 기름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걸 연료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화력발전 이런 데서 석탄 대신에 그걸로 써도 되는 거고. 그런 기술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 혁신체계 구축 같은 거 도와줘야 하고 이게 그게 이제 지역 혁신체계 구축이 또 시민의 학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장려를 하고 촉진을 시켜줘야 이게 사회가 발전을 하거든요. 한 단계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ESG 관점에서 그런 것들 또 업무 연속성 계획은 우리가 여기도 뭐 재난이 많이 있습니다만 홍수 피해 또는 가뭄 피해 여기는 또 해수면까지 올라가죠. 제주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업무 연속성을 강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이 미래 대비 신사람 육성을 위한 기술 혁신 같은 걸 좀 해주고 하면 좋겠고 경기도에 이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갔다 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조례가 돼 있고 이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 계획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기본 계획 안에.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는 될 것 같고 성동구도 뭐 ESG 선포식을 하고 여기도 이제 그런 기본 계획 만들고 하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 이제 폐기물 이제 지자체는 폐기물 쪽에 아까 플라스틱 특히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이런 여기는 제주도 또 해수면 문제가 또 여기는 당면 현안이라 열심히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성동구에서도 이제 여기도 폐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여기 커피박 어제 이제 이 강의가 있었어요. 이 커피 우리가 내리다 보면 대부분이 다 찌꺼기로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많이 생기다 보면 주민들과 항상 갈등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면 또 주민들이 또 흔쾌히 또 참여를 합니다. 이게 보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든 그 지자체도 있었고 또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또 도와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지역이 발전하면 3T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 이 톨러런스라는 게 이제 수용, 문화.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뭐 외국인 또 다문화 이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타지 사람들랄지 이런 타지 이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 뭐 기업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인재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육성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ESG에 관련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 건물 위주로 투자한 이 피츠버그는 이제 파산까지 했었고요. 디트로이트죠. 피츠버그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 육성이나 교육 연구 투자를 통해서 여기는 성공한 사례인데, 이런들이 이제 지역 개발을 할 때 지역 개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ESG 관점에서 봐야 하고, 아까 이 S 관점에서는 이제 이 비상, 항상 이게 우리가 ESG 하면은 그냥 평상시 일처럼 생각하지만 가뭄이나 홍수, 산불 이런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BCP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을 확인하고 그 핵심 사업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영향을 최소 받고, 그 다음에 업무가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그 방법론을 미리미리 구축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우리의 이 전통적인 문화, 어제는 보니까 진주가 남명 조식의 그런 사상, 그게 이제 ESG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홍익인간들이 또 ESG와 연결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도 ESG를 바라보면 더 이게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 개발할 때 관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이 그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이랄지 전통이랄지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 또 상생 협력의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다 또 시민의 역할을 그레타 툰베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전에 그레타 툰베리를 찾아라 이게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주민의 자치의 아젠다로 이제 ESG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각 기관들 8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폐 플라스틱을 가져오면은 노인들이 이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세척해가지고 거기 이제 일자리가 되고, 그것을 이제 또 재활용하고, 어린이들은 거기에 이제 체험장이 있고, 그래서 친환경 교육기관으로서 이게 작지만 우리 이가은 단장님이 직접 현장 취재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노력들을 8개 기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그래서 이 마을 자치나 주민의 만드는 지역 발전 계획 속에 ESG를 녹여넣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이제 교육과 학습 측면에서 보면 이게 ESG라는 것이 이제 기업이 하지만 우리가 최소량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리비의 그 최소량의 법칙처럼 어느 한 주체가 이 ESG를 실천 안 하면 전체가 다 지역 사회가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시민들도 함께 행동 주체가 ESG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각 기관들이 합니다. 아까 공무원 시험, 또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또 뭐 교육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뭐 이런 다 이렇게 함께 이런 녹여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만들어나고 그 해결 방안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교육에서 우리가 학습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이, 이게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처럼 생각이지만 또 당연하다고 교육받을 때는 생각하는데, 이게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또 반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비용과 또 부담,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용과 부담도 함께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따른 인식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냥 뭐 함께 하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식과 이해, 역량, 기술적인 차원에서까지 다 하지만 이 가치 태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과 부담이 있고, 또 장애인,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뭐고, 현재 우리의 체질은 어떻게 바꿔야 하고, 이런 것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그런 관점에서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장단점이 있고 또 작용과 반작용, 장애인이 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그 신보균 차관님은 정말 학습을 제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제 발표한 걸 또 오늘 강의에 녹이고 진정한 융합의 기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심히 학습하신 우리 신보균 차관님께 큰 박수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홍남석 지금 일어서신 분인데요. 한국대학신문 그 오너 회장이십니다. 여러분들 한국대학신문의 특별 취재로 오셨으니까 큰 박수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여러분 얼굴까지 다 아마 신문에 실어주실 겁니다. 하여튼 그 신보균 차관님 아주 인사이트가 많이 넘치는 그 정말 멋진 발표를 통해서 많은 우리 학습을 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를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에도 지금 여기에 이 고위직부터 해서 경기도 석정훈 이 경기도 이 국장님, 사회적 경제국 국장님, 그리고 윤진수 팀장님, ES 팀장님, 그리고 이현호 사회적 혁신 과장님 등 여러 명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ESG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배우러 조금 전에 관악구청장님만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사실은 구청장은 악수하고 다니고 사실은 딴 사람이 실제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실무자가 저를 알고 구청장은 악수하더라도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데 어제 또 리더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우리 경상북도에 심영재 실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경북 특강을 ESG 특강했는데 경상북도가 바로 ESG 경영을 선언했어요. 이철우 도지사님이. 그래서 경상북도가 또 ESG를 빠르게 움직이고 선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 세계가 ESG가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 자치단체 간에 ESG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우리가 이 학회에 통해서 도출하고 그래서 연말에 조금 전에 신보균 차관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수상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지자체에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피드백을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ESG가 아닌가. 투명 공연, 투명 경쟁, 투명 경영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부터 지금 원래는 다음 주제가 신동혜 교수님인데 지금 귀하신 우리 오영훈 지사님을 대신해서 김성중 부지사님이 바쁘셔가지고 토론을 먼저 하고 신동현 교수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다 같이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ESG가 아마 민간 기업 경영에서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까 신보균 차관님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방정부에서 특히나 일선 공공행정 과정에서 ESG의 가치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또 세계 지질공원 소위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정자연을 보존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미래 우리의 성장, 생존을 위한 어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이 두 가지를 또 공존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ESG라는 가치는 정말 저희 제주도에는 각별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여러분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탄소 없는 섬 CFI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얻은 그런 성과와 경험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정책 과정에 ESG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에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 정책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관련된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SG 관점에 저희가 한번 제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경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201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1년 기준으로 18.3%로 전국 최고입니다. 아마 전기차 비율은 이미 20%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성과를 얻었는데 그걸 토대로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 달 정도 지나면 하루 1.2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수소 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그 이후에는 수소 청소차도 한 20대 이상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시범 실증 사업들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CFI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일부 사례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신보균 차관님이 미래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겪는 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탄소 중립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것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나가고 또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전주기에 걸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제 고민한 결과 저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는 제주 에너지공사를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하고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또 태양광도 사실은 공공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공유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청정 자연환경이 있는데요. 이걸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발의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곶자왈이라든가 오름 또 제주도의 어떤 하천 이런 데 대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거나 또 탐방로를 정비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재료비라든가 또 약간 소정의 어떤 보상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환경 보전 이런 사업들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란 이름하에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지역에 갖고 있는 그런 생태 자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또 느끼시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제로 선언입니다. 저희가 2040년 플라스틱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매립은 제로로 가고요.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은 50%를 줄이고 재활용률은 92%까지 올리려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지금 선언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업주들의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나가면서 지난 4월 7일 대형 프랜차이즈점 가맹점들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면서 확산을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지난 어제 한겨레 기사에도 났는데요. 서울 출신의 어떤 한 청년이 제주에 왔는데 자기 가게 앞에 바닷가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치우기 시작한 게 이제는 한 3년이 지났더니 200여 명이 참여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16톤이라는 어마무시한 양을 치웠습니다. 일회용 보증컵이라든가 이런 정현철 씨 그런 제주클린 보이즈 클럽에서 보는 경우는 저희가 볼 때 결국 ESG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개별 행위자들의 자발성 그리고 그분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동참. 그런데 이 동참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네트워크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SNS 등을 비롯한 네트워킹을 통한 참여와 그걸 통한 협업 이것이 결국은 ESG 확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성장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게 UAM하고 우주 산업입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UAM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가 조금 다른 거는 UAM의 어떤 그림 어떤 걸 그리냐면 저희는요. 제주도에 오셨는데 관광을 오셨는데요. 성산 일출봉 그다음에 한라산 가고 싶으신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 또 어르신들 못 가잖아요. 지금은 포기하시는데 UAM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제주도에는 부속섬들이 있습니다. 추자도 뭐 가파도 마라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좀 이렇게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UAM 도입되면 추자도 가파도 다 UAM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이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UAM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고흥에 우주 발사체가 시설이 있고 한데 왜 제주도가 우주 산업이냐? 저희는 초소형 민간 우주 발사체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제주도에 위성 관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 초소형 민간 위성을 발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상에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성장 산업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과 미래가,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러한 미래 성장을 꿈꾸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분명히 저희 성장 산업에 있어서 ESG의 가치들이 충분히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ESG라는 관점들은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 정책,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있어서 ESG의 관점이라고 한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아까 오늘 제시해 주신 대로 어떻든 법제화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기조실장 심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우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 오셔가지고 ESG 특강을 하시고 바로 지사님께서 ESG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경북에 경영을 도입하기로.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나 제도들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신보균 전 차관님께서 오늘 아주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과 그다음에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관련 규정이나 법령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ESG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이제 산업부에서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지방 정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신보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산학 연관 민의 상호 협조 체계가 구축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공공 분야가 선도 과제를 좀 선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제주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제도들이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도 같은 비슷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는 말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민간 부분이 ESG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ESG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는데, 지방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아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방 정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학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학이 이제 ESG 생태계를 위한 좀 지식을 제공하고 기업과 민간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계속 오늘 얘기로 많이 나왔지만은 지역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사회 문화 운동으로 좀 확산해서 ESG가 좀 일반화될 수 있게 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방 정부는 이런 주체들 간의 역할을 잘 연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북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과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약간 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얘기인데요. 당장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저희 ESG 10대 과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과제를 경북에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부분에서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하거나 아니면 종이를 좀 절반으로 줄이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ESG 학회에 온다 그래가지고 종이를 한 장도 안 들고 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지금 보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에서도 지금 간부회의는 종이 없이 지금 이 태블릿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승강기 운행을 제한한다던가
뭐 저기 그 방에 좀 전등을 좀 일부를 좀 끈다던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녹색 제품 구매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그 S나 G 쪽에 복리 후생과 인권 증진 부분에 워라밸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 만들기, 뭐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기 등 이제 그런 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경북도에 지금 산하기관이 28개가 있는데 산하기관에서도 그 ESG를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 저기 관련된 그 사업 추진 현황을 좀 도지사께서 직접 점검을 하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지금 사실 ESG 정책을 좀 발굴해 보니까 거버넌스 분야가 제일 발굴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쉽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도 업무 보고 때 그 예전에 틀에 박힌 그런 실국장들이 보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직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실행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청년 선도 그 프로젝트라는 저희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까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1차 심사를 지난주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정책 중에서도 이 ESG와 관련된 그 많은 정책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최종 선정이 되면은 저희 도정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자체도 그 ESG 관점에서 좀 많은 정책이 개발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간단한 사례 2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포항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를 2022년에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폐기물에서 실리콘을 추출해서 2차 전지 원료로 공급해서 재생할 수 있는 전자산업 자원 클러스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저희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그 ESG 학회에서 좀 경북도에서 ESG 업무를 할 때 좀 많은 좀 지원과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 기업과 민간에 좀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김성중 부지사님과 심영재 실장님 바쁘신데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경상북도는 우리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약속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박수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ESG는 경상북도만 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도 같이 우리가 아시는 함께 가야 멀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같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ESG의 E와 관련되고 그것은 SG가 안 되면 E만 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아주 좋은 말씀을 그 VAM을 UAM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UAM 여기 발기인 그 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UAM도 참여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UAM이 날아다가 떨어지면 이게 사고가 나요. 안전 문제가 ESG의 핵심이에요. 재난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또 UAM도 친환경적으로 그런 걸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ES와 관련됩니다. UAM 협의회 구성은 소통이 잘 되고 민주가 해야 됩니다. SG와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UAM이 ESG의 핵심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명재 실장님이 좋은 말씀이었는데 경상북도가 페이퍼리스를 실천한다고 해서 지금 태블릿을 들고 왔는데 저희 학교도 원래 사실은 이번에 페이퍼리스 하려고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보내면 여기 오신 분들이 놀라가지고 갑자기 이게 무슨 학회야 이거 무슨 돛대기 시장에 이렇게 할까봐 제가 저희들이 발표집을 원래는 100부 이상 찍으려고 했는데요. 자료집이 1000페이지가 넘어버려가지고 이게 들고 오는 게 나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60부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1300페이지가 돼요. 지금은 1050페이지가 되는데 다 완성하면 그걸 다시 출력하면 이게 종이를 낭비하고 나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받으실 분들은 파일을 그냥 전송해 주는 걸로 우리 심영재 실장님이 하셨던 우리가 페이퍼리스를 실천하지 않은 ESG 학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실사구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오늘 책자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파일로 보내드리겠다는 왜냐하면 ESG를 우리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고요.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우리는 행동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우리 심영기 실장님 얘기했듯이 경북도가 지금 변해가지고 지사님이 산하기관 체크하고 있어요. 원장님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 특강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조금 전에 심영기 실장님이 이 태블릿 PC를 들고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종이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태블릿 PC를 나눠주려고 이제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종이를 인쇄하는 기관이 또 뭐냐 하면 친환경, 리사이클링하는 종이 회사예요. 그러면 태블릿 PC도 페이퍼리스지만 리사이클링하는 회사가 이게 또 환경이거든.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이걸 할 것이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책은 꼭 이게 답이 아니고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종이를 없앤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 있는 종이를 또 재활용해서 최대한 없애는까지 없애고 태블릿 PC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있는 종이는 없앨 필요가 있지 않나. 재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바쁘신 김성중 부지사님 그리고 심영재 실장님 아주 좋은 토론을 통해서 실무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앞으로 ESG 학교 같이 동참해서 ESG를 전 세계에 보급시키는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